예, 안녕하십니까. 신승학의 역사 상식 5분 역사 상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공화국의 그런 사법살인이죠. 그런 죽산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죽산조봉암 선생은 1899년도 대한제국 시절에 태어났고요.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이 방편으로 사회주의가 최적화되어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신의주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고 일제로부터 고문을 당해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는데요. 해방 이후 박헌영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런 공산당과 절연을 선언하면서 우파로 돌아섰죠. 그리고 재헌국회에서 인천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기도 했고요.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농지개혁을 이분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겠고 왜 사법살인을 당했는지만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5년도 그때 당시에 4.4 5.18 개헌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는 의결 종족수가 얼마나 되느냐 한 표 차이로 가결이다 부결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결을 났으니까 기존의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의 동의를 한 국회의원들이 호원동제라는 걸 구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반에 대해서 민주당을 만들죠. 민주당을 만드는데 여기에 죽산조봉암 선생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보수파의 반대로. 그래서 진보당이라는 걸 창당했는데 1956년도에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이 정부통령 선거 때 사실 운명이 결정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승만 대통령을 꺾기 위해서 출마를 했던 민주당의 해공 신익희 선생이 한강 백사장 연설에서 기적을 연출합니다. 그 이후 죽산조봉암 선생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진보당을 와해 말살시키지만 않는다면 신익희 후보를 지지하겠다. 단일 후보로 내세우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된 게 이제 그 다음날 비 내리는 호남선은 아니지만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해공 신익희 선생이 이리역 부근에서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죽산조봉암 선생은 할 수 없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요. 이때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추를 사퇴시키고 장면 박사를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렸던 서대문의 이기붕 의장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이 박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된 건 사실인데 이건 말이야 조봉암이 말이야 박기추를 사퇴시켜가지고 장면에게 표가 쏠리게 하네. 아이고 이건 말이지 내 모가지가 아파 죽겠다. 결국 선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붕 의장이 단일화된 장면 박사를 넘지 못하고 패배를 해요. 물론 죽산조봉암 선생의 경우에도 27%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신익희 후보의 추모표를 달라 그래가지고 추모표 입장에서의 무효표가 160만 표가 나왔거든요.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뭐라 그랬냐? 죽산조봉암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붕 의장 입장에서
죽산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못 살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한국 전쟁에 패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전쟁의 후유증에 국민들이 너무 지치고 있었는데 이때 전쟁이 아닌 남북을 대화 상대로 각각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남북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이야기가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기붕 의장이나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북진 통일 말고는 답이 없는데 왜 평화통일이라는 구호가 국민들한테 먹히느냐. 이러다가 사상적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니냐. 괘씸하다. 물론 이렇게 그 법정에서 걸고 넘어진 거는 건물 간첩 남로당의 격리부장까지 했던 그 북조선 노동당의 격리부장까지 했던 박정호가 간첩으로 와가지고 자금을 그 대한민국 최초의 이중 간첩이었던 양이섭, 양명산이라고 알려진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그 자금이 죽산 조봉암 선생에 갔다는 뭐 명목상의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북진 통일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먹히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죽산 조봉암을 이제 재판에 세웠는데 1심에서는 유병진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될 것을 이 박사와 조봉암 선생이 정적관계라는 걸 생각해서 차마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겁니다. 이 박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데 2심 김용진 주심 판사의 2심에서는 사형, 대법원에서도 사형, 그리고 이제 그 1959년도 7월 31일 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괘씸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 국민들을 평화통일로 선동을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면 말이 되느냐. 결국 죽산 조봉암 선생은 평화통일이라는 정치구호가 국민들 사이에 먹혀 들어가니까 사형을 당한 겁니다.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탄압할 수는 없으니까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형을 시키면 지지할 대상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먹히질 않고 죽산 조봉암 선생이 주창하는 구호가 먹히니까 괘씸죄로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법적으로는 사형될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재심이 세월이 흘러서 21세기에 와가지고 죽산 조봉암 선생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때 당시에 죽산 조봉암을 사형으로 내리미는데 역할을 했던 서울시 경찰국의 보조수사원 한승격 선생님도 증언을 했듯이 어거지로 사형을 시킨 겁니다. 이제라도 죽산 조봉암 선생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분의 뜻인 평화통일론이 잘 우리 국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억울하게 사형당하신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명복을 빌어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